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지금 소개할 영상은 제가 11월 12일에 읽었던 뉴스 기사인데요. 별도의 꼭지로 묶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적 하락에 직면한 롯데 하이마트가 내년 점포부터 점포 효율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적자 점포를 대형점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상권 출점도 병행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며 현재 465개의 롯데 하이마트의 점포 수는 내년에 처음 감소하게 된다. 제가 요새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 관련된 기사들 종종 읽죠.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하이마트의 이 점포 효율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저희 동네에 있는 하이마트부터 아마 폐점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하이마트가 있긴 있지만 예전에 TV 광고 엄청 많이 할 때 하이마트로 가요, 전자제품 사러 갈 때, 노트북 사러 갈 때 하이마트로 가요, 이 광고 나오고 엄청나게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되었던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근래 하이마트 간 거는 구글의 스마트 스피커 하이마트에서 할인 판매한다 그래서 가서 한 개 사온 거랑, 그 다음에 레보라는 미니 컴퓨터가 이게 하이마트에서 수입했었나 본데 안 팔려가지고 쌓여있던 물건들을 오래 이렇게 하이마트에서 굉장히 할인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정도 때문에 가보기나 했지 굉장히 가까이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하이마트를 별로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폐점한다고 해도 별로 슬프지도 않아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동네에 술집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전자제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별로 슬프지 않은 거죠. 왜? 이미 전자제품 같은 건 대부분 이런 공산품들은 거의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이마트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화하려고 하느냐. 일단 롯데 하이마트 잠실점을 2200평 규모의 대형 점포 메가스토어 1호점으로 만들어서 e스포츠 아레나, 그러니까 게임대회 같은 거 유치하고 와서 관람객들 와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파는 물건이랑 오프라인에서 파는 물건이랑 구분을 해서 상품이 겹치지 않게끔, 그런 과정에서 온라인 채널이 강화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 상점을 줄인다는 얘기는 매출이 줄어들 거란 얘기인데, 매출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면 어떻게 영업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도 기사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제가 이 내용을 블로그랑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하이마트 가서 물건은 보고 실제 구매는 해외에서 직구로 샀다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굳이 해외 직구가 아니라도 오프라인 매장 가서 보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되게 많죠. 정작 오프라인 쇼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인건비며 임대료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 다른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미국에도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미국의 베스트바이와 서킷시티라는 업체의 사례를 수업에서 들었거든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 서킷시티는 망했다라고 하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O2O를 굉장히 활용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 와서 픽업하는 이런 구조를 굉장히 활성화했다고 해요. 실제로 한 40% 이상의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된대요. 배송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결제한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가져오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했고요. 그리고 베스트바이 자사 앱에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해버렸대요. 매장에 들어갈 때 베스트바이 앱을 열고 내가 보려고 하는 물건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장 안에 어디에 이 전자제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앱에서 알림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전자제품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 구입하면 좋은데, 아까 앞서 사례에서도 보면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만져보긴 만져보는데 사는 건 딴 데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통을 혁신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경쟁 온라인 업체인 아마존하고 가격 비교해서 봐라. 베스트바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아마존과 다르지 않다. 그걸 알고 사게끔
이렇게 소비자를 길들이는 형태로 오프라인 유통 혁명을 가져가면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비교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 물건을 만져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업체다 보니까 반송과 같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유통업에서 옴니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점포만 존재하는 걸 싱글 채널, 그 다음에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경쟁 관계로 롯데백화점이 따로 있고 롯데닷컴이 따로 있는 이런 체제가 이제 멀티 채널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들 각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온오프가 보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크로스 채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옴니 채널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모든 것,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접두사 옴니와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을 합성한 합성어로 온 오프 매장을 결합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쇼핑 체계. 앞서 하이마트의 사례는 이런 옴니 채널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쿠팡과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들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롯데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 이커머스 안에 롯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통합됐다고 하고요. 저도 가끔 장난감 살 때 토이저러스 앱 깔아서 들어가는데 이게 롯데 쪽 거잖아요. 그래서 롯데닷컴 아이디 통합돼서 가거든요. 앞으로 유통에 있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채널이 구분되어 있던 부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느낄 때 유기적으로 통합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움직임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돈만 많으면 좋겠죠. 쇼핑하기는 좋은 시대가 오겠죠. 자, 오늘은 프롭테크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싶은 분야인데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부동산과 관계 있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가, 해외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기회가 되면 함께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